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저는 일단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BNKU에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매수 들어갔고요. 근데 지금 또 들어가자마자 상승을 해버려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 초기 단계에는 좀 더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됐고요. 아무튼 BNKU가 작년부터 워낙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큰 수익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매수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 보고 또 적절한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증시와 채권 시황, 어제 사실 장 초반 분위기만 해도 완전 크게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꽤 회복을 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건지, 그리고 또 테슬라 관련한 소식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증시는 약간 하락, 그리고 채권은 결국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소매 판매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근원과 헤드라인 수치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소매 판매 수치까지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참 변동성이 크죠. 3월 인하 확률이 한때 최고 90%까지 치솟았었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래도 60-70% 구간을 맴돌았었는데 이제는 5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채권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갔죠. 거기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엔 테슬라가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차량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기술주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거든요. 중국 경제가 계속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증시는 채권의 하락폭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때 막 1.5% 넘게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에 새벽 3시에 20년물 국채 입찰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채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 20년물 입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날이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채권 같은 경우엔 전부 다 만회를 하며 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 증시도 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아무래도 새벽 4시에 연준에서 발표한 베이지북이 영향을 좀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1년에 8차례 발표를 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요. 참고로 이 보고서 표지가 베이지색이라 그냥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무튼 이 베이지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냉각하는 신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직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직률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노동시장 냉각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평하고 있고요. 이 베이지북은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참고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라던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실업률이 너무 안 떨어져서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각 주의 실물 경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베이지북에서는 노동시장이 꾸준히 냉각되는 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FOMC 때 이 베이지북을 가장 많이 참고하니까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미국장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증시 이야기 좀 잠깐 하자면요. 그 전날에 이어 어제도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죠. 이건 왜 그랬냐면요.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5.2%를 기록한 거예요. 이 정도면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인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은 했어요. 이미 중국 정부에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세계은행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5%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또 이때다 싶어서 월가에서도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 기업들이 올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의견을 막 쏟아내니까 이걸 또 하락의 재료로 삼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좀 같은 재료를 계속 재탕해서 과하게 하락시키는 느낌이 분명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시장 마음이니까요. 네, 아무튼 중국 증시는 확실히 무섭습니다. 오를 때도 무섭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집니다. 이젠 진짜 좀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떨어져요. 이게 중국 주식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아무튼 중국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요새 참 안 좋죠.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테슬라라는 주식이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이고 또 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친 짓도 많이 하는 주식이고 어차피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분할 매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적당한 타이밍에 뭔가를 또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